네, 안녕하세요. 오늘 9주차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할 내용은 기말 시험 범위에 이제 속하게 되겠네요. 5장에서는 우리가 이제 추측 통계학을 하기 위해서 확률이라는 거를 공부를 합니다. 이 확률에 대한 내용 중에서 아주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사용할 확률에 대해서 확률이라는 건 뭐고 또 이제 확률에서 이제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번 여러분들이 중간고사에서도 이제 여러분들이 느꼈듯이 책에 있는 내용을 전부 다 여러분들이 공부하면 좋지만 공부할 필요는 없고요. 내가 이제 강의한 내용, 왜냐하면 이제 그것만 이제 뒤에서 이제 활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많이 활용하는 거 위주로 내가 이제 그 교재 중에서 이제 어떤 거는 얘기 안 하고요. 어떤 거는 얘기를 하는데 얘기한 내용 중에서만 이제 여러분들 이제 시험에 출제할 예정입니다. 자, 확률이라는 거 한번 소개를 하죠. 1절은 확률이란 무엇인가 소개를 했고요. 그 다음에 2절에서는 이제 복합 사건에 있어서 확률을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그 독립 사건하고 종속 사건이라는 거 이제 그 얘기만 얘기하려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5회 3절에서는 이제 수를 헤아리는 방법, 개수를 헤아리는 방법으로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때 아마 여러분들이 다뤘을 것 같아요. 우리가 팩토리얼이라는 거, 계승이라고 번역을 하죠. 팩토리얼, 그 다음에 이제 순열, 조합, 이제 그런 것들로 해가지고 우리가 개수 헤아리는 거, 그런 방법들을 그것만 소개를 하고 넘어갈 겁니다. 자, 먼저 이제 5의 1절 확률이란 무엇인가? 여러분들 뭐 거의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어떻게 소개를 했는지 한번 보기로 하죠. 자, 여기에 주요 용어로는 확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통계적 실험이라고 하는 우리가 자료를 얻게 되는 모든 것들을 실험이라는 총칭을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특히 통계적 자료를 얻는 방법, 이걸 통계적 실험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얻은 결과들, 그 다음에 표본 공간이라는 건 여기서 처음 소개를 하는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이제 사건, 단순 사건, 대수의 법칙, 여사건, 이런 것들을 소개를 할 겁니다. 한번 하나씩 보죠. 자, 먼저 확률, probability라고 얘기를 하죠. 확률. 자, 이거는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죠. 가능성. 어떤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을 0과 1 사이의 수치로 표현한 것이다. 0과 1 사이의 수치로 표현한 것이 확률이에요. 그래서 0은 절대로 안 일어난다. 가능성이 눈꽃만큼 더 없다. 이 말이고요. 1인 거는 반드시 일어난다.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이 확률 1이죠. 대부분의 어떤 가능성은 0과 1 사이의 수치겠죠. 그래서 0보다 작을 수 없고 1보다 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말한 것처럼 1에 가까울수록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가능성, 찬스를 얘기하는 거죠. 0에 가까울수록 발생할 가능성은 낮아진다. 그래서 그 가능성을 어떤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을 0과 1 사이의 수치로 표현한 것이 확률이다. 자, 이 확률을 조금 전에 얘기를 하는데 이제 통계적 실험이라는 걸 소개를 하네요. 우리가 어떤 결과들을 실험 결과들을 얻기 위한 실험과 또 관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크게 자료 수집하는 두 가지 방법을 우리가 1장에서 얘기를 했죠. 이게 이제 실험은 실험실에서 하는 실험도 있지만 그냥 우리가 바깥에서 하는 실험, 동전 던지는 실험 뭐 이런 것들도 실험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찰은 우리가 이제 조사하는 거요. 이제 보고서 우리가 이제
그 자료를 얻는 거. 이제 그런 것들이 관찰이죠. 그러니까 우리 그 표본조사 같은 거는 전부 다 관찰에 의해서 자료를 얻는 방법이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동전을 3번 던지는 실험을 생각을 하자.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또 이제 이런 예제가 많이 나올 거예요. 제일 간단한 예제죠. 그래서 동전을 1번 던지는 실험. 그러면 결과가 앞면이냐 뒷면이냐 2가지가 가능하죠. 동전을 2번 던지는 실험. 그러면은 이제 2개가 그 결과로 나오죠. 그래서 둘 다 앞면 혹은 하나는 앞면, 하나는 뒷면. 앞에 거, 뒤에 거 이제 구분을 하면 앞에 것이 앞면, 뒤에 것이 뒷면. 그 다음에 앞에 것이 뒷면일 수 있고 뒤에 것이 앞면일 수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이제 또 가능성 있는 거는 둘 다 뒷면일 가능성이 있고요. 3번 던지면 그게 이제 결과가 3개씩 나오겠죠. 3개씩. 첫 번째 던진 결과, 두 번째 던진 결과, 세 번째 던진 결과.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통계적 실험이라고 그러죠. 주사위를 던지는 실험, 동전을 던지는 실험, 뭐 이제 뭐 실험을 한다면 이제 조사하는 것도 다 있고 키를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키를 재는 실험 이런 것들도 있죠. 어쨌든 자료를 얻는 그런 방법 총칭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우리가 이제 이제 그걸 어떤 실험을 하면 결과들이 반드시 나오죠. 그래서 이제 그 결과들이 아웃컴에서 실험 결과. 그래서 통계적 실험에 의해서 얻은 결과하고 동전을 3번 던지는 경우는 나올 수 있는 가능한 결과들은 이제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게 3개씩 이게 첫 번째 동전, 두 번째 동전, 세 번째 동전. 그래서 전부 다 이거는 앞면이네요. H를 앞면, 헤드. 그다음에 그 뒷면을 테일. 그래서 T로 나타내요. 그래서 이거는 첫 번째는 앞면, 두 번째 앞면, 세 번째는 뒷면. 이렇게. 그다음에 첫 번째 앞면, 두 번째 뒷면, 세 번째 앞면. 그래서 총 나올 수 있는 거는 이렇게 8가지죠. 8가지. 자, 그다음에 이제 표본 공간이라는 걸 소개를 할게요. 샘플 스페이스라고 하거든요. 표본 공간. 그래서 우리가 S로 보통 나타내요. 그런데 이거는 어떤 통계적 실험에 의해서 나올 수 있는 모든 가능한 결과들을 집합 형태로 나타낸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동전을 3번 던지는 실험에서 그때의 표본 공간은 아까 나올 수 있는 경우가 8가지잖아요. 그래서 8가지를 이렇게 집합 형태로 나타내는 거죠. 집합 형태로. 그래서 집합은 이제 이렇게 우리 이런 가로 안에다가 원소들을 이렇게 콤마로 해갖고 나타내죠. 원소들을. 이제 그래서 8개를 이렇게 이제 나열한 거를 우리가 표본 공간이라고 얘기를 하죠. 만약 여러분들이 동전을 1번 던졌다. 그러면 표본 공간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 동전을 1번 던지는 경우 여기다 쓸까요? 여기에 그러면 여기에 여기 왜 그렇게 될까요? 동전을 1번 던지는 실험. 실험 경우는 표본 공간이 하나니까 앞면 혹은 뒷면 이게 모든 가능한 결과죠. 그 다음에 이제 만약 사람들을 조사를 해가지고 성별을 조사를 했다. 성별을 조사한 실험. 조사하는 조사죠. 조사. 이때는 표본 공간이 성별은 2가지밖에 안 나오죠. 이건 남자냐 여자냐 이렇게 이런 것들이 표본 공간이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모든 가능한 결과들을 열거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또 뭐가 있을까요? 또 이제 그 표본 공간으로 한다면 그 예를 들어서 사람들의
키를 조사한다. 그러면 좀 어렵겠네요. 조사하는 실험하면 그러면 S는 그러니까 이제 만약 그 성인이라고 그럴까요? 뭐 상관없어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0에서부터 0부터 0일 수는 없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제일 큰 사람이 얼마일까요? 뭐 이제 300m는 안 넘겠죠? 300cm는 300cm 사이에 실수 집합. 이게 이제 표본 공간이 되겠죠. 표본 공간이 이런 것처럼 모든 가능한 결과들의 집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사건은 뭐냐? 사건은 이거는 이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을 사건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 이상의 실험 결과들의 집합이다. 하나일 수도 있고 여러 개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앞에서 사용한 동전을 3번 던지는 경우에서는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사건은 보통 대문자 A, B 뭐 이런 식으로 쓰거든요. 노테이션이 이제 기호를 그렇게 써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사건 A는 뭘로 정의하냐면 앞면이 3번 던져서 한 개만 나오는 결과. 그러면 아까 8가지 중에서 앞면이 하나가 되는 경우는 앞면이 하나인 경우는 여기는 앞면이 3개, 2개, 2개, 2개. 앞면이 하나인 경우는 여기죠. 여기 요 3가지. 그죠? H가 하나 있는 거. 3개 중에서 하나 있는 거. 그래서 이제 그것들의 집합에서 이것도 사건도 집합으로 나타내요. 집합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사건 A는 앞면이 한 개만 나오는 결과 혹은 앞면이 하나도 안 나오는 결과. 이거 B는 만약 정의를 할 때 앞면이 하나도 안 나오는 사건. 그러면 전부 다 뒷면만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거겠어요? 뒷면만 나오면 여기죠. 이거. 그래서 이거는 원소가 하나밖에 없네요. 이거 하나만 있는 사건. 이렇게 하나만 있어도 되고요. 여러 가지 있어도 되고요. 자, 이렇게 하나만 있는 거를 단순 사건이라고 그래요. 원소가 하나만 돼 있는 거. 그래서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 같은 경우 이제 전부 다 앞면이 나오는 사건. 그러면 이 8개 중에서 요거 하나죠. 전부 다 앞면이 나오는 사건은.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단순 사건이라고 그러고요. 단순 사건은 보통 노테이션을 이런 A, B 이런 거보다는 이제 이런 노테이션도 씁니다. 엘리먼트를 써서 E1 엘리먼트 원소 혹은 E2 뭐 이런 식의 이런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물론 B라고 써도 틀렸다고는 안 해요.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할 수 있는 거죠. 할 수 있는 거지 반드시 해야 된다 뭐 이런 건 아닙니다. 자, 이와 같이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확률을 부여를 하기 위해서 통계적 실험을 생각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실험 결과들을 생각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험 결과들의 총 집합을 표본 공간이라고 그러고 그곳의 부분 집합을 우리가 관심 있는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고 사건 중에서 하나의 원소로 구성된 거는 단순 사건. 단순 사건이 아닌 거는 복합 사건. 우리가 다음 절에서 나오죠. 복합 사건이라고 그러고요. 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습니다. 자, 사건 A의 확률. 우리가 노테이션을 얘기를 하기 위해서 사건 A의 확률은 이렇게 P하고 확률, probability 하고 우리가 A 가로 열고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마치 함수처럼 쓰거든요. 우리가 고등학교 때 함수를 어떻게 배웠어요? fx 이렇게 썼죠. 그런 것처럼 이게 f에 해당되는 게 여기는 p, probability고요. 여기 x에 해당되는 게 이건 a예요. 자, 이거 보면 여기에서는 이제 우리가 보통 고등학교 때 함수 쓸 때는 x가 실수를 보통 썼죠. 우리가 수를 썼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특징이 뭐냐면 확률은 이
여기 이런 우리가 이제 이걸 정의역 값이라고 그러죠. 이제 그 값이 여기는 집합이에요. 집합. 그래서 집합 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집합 함수. 이 가로 안에가 집합이 되죠. 아까 사건 집합. 그래서 사건의 확률. 그래서 이거는 집합이고요. 자, 요거는 어떠냐면 반드시 0과 1 사이의 수치다. 절대로 0보다 작을 수 없고 1보다 클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률을 계산했는데 1.5 뭐 이리 나왔다. 잘못 계산한 거죠. 마이너스 0.3 이리 나왔다. 그것도 잘못된 거죠. 그죠? 그래서 반드시 0과 1 사이의 수치고요. 이 확률이 1이라는 거는 이거는 반드시 발생하는 거. 항상 일어나는 거. 그렇고요. 확률이 제로라는 거는 결코 발생하지 않는 사건을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표본 공간 S. 이게 S는 반드시 1이죠. 표본 공간의 확률은 1이에요. 왜냐하면 이 표본 공간 중에 하나는 반드시 나타나거든요. 반드시 그 중에 하나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건 1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네요. 자, 그래서 확률은 이런 성질들을 가진 것을 확률이라고 얘기하고 이건 집합 함수입니다. 그리고 0에서 1 사이 수치만 갖는 거고요. 자, 그렇게 기억하시고. 자, 이 확률을 어떻게 계산하냐? 계산하는 방법을 3가지 여기서 소개를 했어요. 하나는 주관적 확률을 이제 책에서는 직관적 확률, 인투이션으로 얘기를 한다. 이제 그런 건데 뭐 이제 책에 따라서 주관적 확률이라고도 얘기하고 우리 책처럼 직관적 확률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건 뭐냐면 자기가 과거 경험, 그 다음에 이제 뭔가 판단한 거, 이런 걸 사용해서 우리가 얼마일 것이다, 가능성이 얼마일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 이게 이제 주관적 확률이죠. 그래서 한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과거 경험, 판단, 의견 등 주관적 방법을 사용하는 거. 자, 이거는 개인마다 자기가 그러니까 생각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확률도 다르게 부여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학문 쪽에서는 이제 많이 사용하지 않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상대도수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도수분포표 만들 때 상대도수 계산했죠. 그 상대도수를 가지고서 이제 그걸 확률에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실험을 n번 반복했을 때 F번 만약 발생했다면 n번 반복했는데 F번 발생했다면 그 사건의 확률은 상대도수하고 비슷하다고 보는 거죠. 우리가 이제 비슷하다는 걸 이렇게 쓰죠. 비슷하다는 거. 그죠? 그 확률이 상대도수라고는 얘기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상대도수하고 굉장히 비슷한 값인데 우리가 이제 데이터가 크면 클수록 반복 n을 크게 하면 거의 확률에 비슷한 값을 내겠지만 반복을 몇 번 안 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 확률의 근사값이지 절대로 확률하고 똑같은 값을 만들지는 못하죠. 상대도수가. 그래서 상대도수는 어떻게 보면 참값을 얘기하지 못해요. 아무리 반복을 많이 해도. 그러니까 참값에 가까이 간다는 거지 참값을 얘기하지 못합니다. 항상 근사값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요걸 보고 이제 대수의 법칙이라고 얘기하거든요. low of large number, 큰 수의 법칙. 그러니까 반복수를 굉장히 증가시키면 그러면 상대도수는 우리의 확률 값에 점점 가까이 간다.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우리 이제 교양 책 중에 어떤 책을 보면 우리가 이제 공정한 동전, 페어한 동전, 페어한 동전이라는 거는 앞면의 확률하고 뒷면의 확률이 똑같이 2분의 1씩이라는 거예요. 그런 동전을 페어한 동전. 페어한 주사위는 각 점의 면이 그게 6개가 있잖아요. 그게 뒤집어질 위로 나올 가능성이 전부 다 똑같다는 거죠.
어느 한쪽이 또 조금 많이 나오고 막 어느 쪽은 적게 나오고 이게 아니고 똑같이 각면이 6개 음면이 나올 가능성이 똑같은 그런 주사위를 공정한 주사위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제 이런 그 공정한 동전이 과연 앞면의 확률이 2분의 1이 있고 뒷면의 확률이 2분의 1인가? 그걸 어떤 통계학자가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1000번을 했더니 2분의 1하고 조금 다른 값을 냈어요. 근데 이제 어떤 통계학자는 한 5000번을 던져봤나 봐요. 그러니까 2분의 1에 아주 가까운 값을 만들더라.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엄청나게 많이 던지면 그 확률이 실제 확률값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지 상대도수는 똑같은 값을 확률하고 이론적인 확률하고 똑같은 값을 내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실험 결과들이 모두 등확률인 경우 이 결과들이 나올 가능성이 다 똑같다면 그러면은 전체 표본 공간의 확률이 1이니까 그걸 나눠버리면 되죠. 원소의 수로. 그래서 어떤 사건의 확률은 어떻게 구하냐면 개수를 헤아려서 구합니다. 전체 결과수분의 사건에 속해 있는 결과수를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굉장히 많이 쓰는 예제로 이제 조금 전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이제 그 동전을 3번 던지는 실험을 생각해 보자. 그러면 표본 공간은 어떻게 된다? 이거는 조금 전에 본 것처럼 3번 던지니까 3번 던진 결과가 전부 다 모두 앞면인 경우, 그 다음에 이제 앞면이 2개 나오는 케이스가 앞면, 뒷면, 그 다음에 앞면, 뒷면, 앞면, 그 다음에 뒷면, 앞면. 이게 이제 앞면이 2번 나오는 케이스죠. 그 다음에 앞면이 1번 나오는 경우는 H, 그 다음에 TT, 그 다음에 THT, TTH. 이게 이제 앞면이 1번 나오는 경우, 앞면이 하나도 안 나오는 경우는 TTT. 그래서 총 8가지. 자, 여기 이게 나올 가능성이 다 똑같죠. 어느 게 많이 나오고 어느 게 적게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전부 다 똑같은데 이 표본 공간의 확률은 얼마라고 그랬어요? 1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 원소들의 전체가 1이거든요. 그러니까 8개니까 요 각각의 확률은 여기가 8분의 1, 8분의 1 전체를 8개로 나눈 거죠. 여기도 8분의 1 확률. 자, 이런 식으로 확률이 부여가 되는 거예요. 표본 공간 전체 확률이 1이니까 1을 갖다가 이게 가능성이 다 똑같으면 이제 전체 개수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앞면이 만약 1번 나오는 그런 사건, 앞면이 1번 나오는 사건은 요거죠. 요거 3가지. HTT, THT, TTH니까 요것의 확률은 이게 8분의 1, 8분의 1, 8분의 1. 혹은 여기서 말한 것처럼 전체 수가 8개고 여기에 해당되는 개수가 3개. 그러니까 개수 헤아려가지고 여기가 3개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8분의 3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예제 1번을 한번 보기로 하죠. 확률 할당. 다음 각 사건을 고려하여 확률을 어떻게 할당할지를 결정하시오. 이 3가지 방법에서 어떻게 할당을 하는지. 스포츠 어나운서가 세일라가 100m 달리기에서 세계 기록을 세울 확률이 90%라고 주장한다. 그러니까 이 스포츠 어나운서가 이제 그렇게 얘기한 거는 이 사람이 반복해서 똑같이 100m 달리기를 달리기에서 세계 기록을 반복해서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또 딴 사람하고 똑같은 상황이 아니죠. 등확률 쪽도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주관적으로 그 사람이
과거에 엄청 잘 달리니까 이게 이제 90%라고 그 사람이 이제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주관적인 거죠. 그다음에 헨리는 OX 문제에서 랜덤으로 답을 써도 정답이 될 확률은 0.5라고 생각한다. 그렇죠? OX 문제에서 맞나 틀리나 이건 랜덤으로 만약 선택을 한다면 그렇다면 이제 5분의 1이 2분의 1이죠. 2분의 1, 2분의 1. 그러니까 답을 맞출 가능성도 2분의 1, 답 안 맞출 가능성도 2분의 1. 랜덤으로 쓴다면. 그죠? 결과의 가능성이 똑같죠. 그죠? 자,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건 등확률 3번 얘기고요. 한 단체에서는 실험 보고서 표본 200건 중에서 80건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근거로 오류가 있는 실험 보고서를 얻을 확률이 200분의 80, 그러니까 0.4라고 주장을 한다. 이거는 완전히 상대 도수를 가지고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오류의 확률을 이거는 대략 약이죠, 약. 이제 절대로 이게 모든 가능한 거를 다 쓰질 않고 표본을 썼거든요. 여기서 표본을 썼기 때문에 이거는 어디까지나 대략적으로 얘기가 된 거죠. 정확한 얘기는 아닙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137쪽에 유도된 연습 문제 1번 또 해보죠. 똑같은 얘기예요. 제공된 정보에 근거해서 설명된 사건의 확률을 할당하시오. 어느 대학에서 500명 학생을 표본으로 조사하였다. 이것도 표본으로 조사했네요. 그중 375명이 안경이나 렌즈를 착용하였다. 그 대학에서 랜덤으로 뽑힌 한 학생이 안경이나 렌즈를 착용했을 확률을 평가하시오. 그러니까는 그 500명의 표본을 사용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정확한 값은 아니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상대도수 방법을 쓸 거고 여기 500명 중에서 375명이 안경이나 렌즈를 썼으니까 우리가 그 학교에서 랜덤으로 이렇게 한 명을 뽑았을 때 그 사람이 안경이나 렌즈를 착용했을 확률은 대략 0.75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죠? 절대로 정확한 값은 아닙니다. 상대도수 방법은 정확한 값은 아니에요. 가까운 값이죠. 확률에. 조지를 포함하여 4명으로 구성된 한 위원회에서 기금 모금을 위한 바비큐 파티에서 석쇠 청소를 할 사람을 한 명 뽑으려고 한다. 각각이 뽑힐 확률이 같다고 가정한다면 그러니까 등확률이라고 생각하네요. 조지가 뽑힐 확률은 4명 중에서 한 명을 뽑는 거니까요. 4명이 다 뽑힐 확률이 똑같죠. 그래서 4분의 1씩. 그래서 조지도 4분의 1이 되겠네요. 등확률 방법을 활용을 한 거죠. 그다음 고래 사진 작가인 조한나는 다음 여행에서 청고래를 찍으려고 하고 있다. 청고래 습성에 대한 지식에 근거하여 그녀는 성공할 것이라고 거의 확신한다. 조한나가 자신이 성공할 확률이 얼마라고 평가할지를 생각해 보시오. 그럼 이거는 자신이 이제 성공할 것이라고 거의 확신한 거니까 그거를 여러 번 반복한 결과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주관적으로 판단을 한 거네요. 그래서 주관적 확률을 이용했다라고 할 수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그다음에 이제 여사건까지 얘기를 해야지 일절이 되네요. 그리고 이제 그 외의 거는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여사건만 얘기하고요. 자, 여사건은 컴플리먼트라고 얘기해요. 컴플리먼트. 뭐가 아닌 거를 얘기하는 거죠. 사건 A가 발생하지 않을 사건. 자, 우리가 이걸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전체를 샘플 스페이스라고 한다면 이 전체 이 네모가 샘플 스페이스예요. 자, 그러면 그 중에 부분 집합이 A죠. 자, A가 아닌 분홍색 부분, 나머지 부분, 요 나머지 부분, 그죠? 요거를 갖다가 A 컴플리먼트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A 컴플리먼트는 저렇게 AC를
A라고의 C를 이렇게 위에 첨자로도 쓰고 책에 따라서 어떤 데는 A바로도 나타냅니다. 그래서 책 따라서 조금 다르게 표현도 하죠. A가 아닌 사건. 그래서 우리가 이제 표본 공간의 확률이 1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 A의 확률하고 A의 여서상의 확률을 합한 것이 표본 공간의 확률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되냐면 A의 확률하고 A의 여서상의 확률을 합한 것이 표본 공간의 확률. 이게 이제 우리가 요게 PS 그래서 1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A의 여서상의 확률은 우리가 구할 때 1에서 A의 확률을 빼면 된다. 이게 반대쪽이니까. 그리고 전체 확률이 1이니까 이제 이렇게 구하는 거죠. 자, 이 사건은 우리가 예제 3번을 활용을 해서 한번 구해보죠. 독감 예방 주사를 접종하지 않은 대학생이 독감에 걸릴 확률은 0.45다. 예방 주사 안 맞은 사람이 독감에 걸릴 확률이 0.45래요. 한 학생이 예방 주사를 접종하지 않았다면 독감에 걸리지 않을 확률은 걸릴 확률이 0.45니까 걸리지 않을 확률은 않을 사건은 A의 여서상이죠. 그래서 여서상의 확률은 어떻게 되냐? 1에서 0.45 빼서 0.5다. 유도된 연습 문제 3번도 여사건에 대한 얘기네요. 한 수의사는 2마리의 크림색 모르모토를 키운다면 자손이 순수 흰색일 확률은 0.25라고 한다. 자손이 순수 흰색이 아닐 확률은 어떻게 되냐? 순수 흰색이 A라고 한다면 아닌 거는 A의 여서상이죠. 이렇게. 그래서 순수 흰색일 거라면 사건이라면 요 두 가지를 합하면 1이 되니까 우리가 여서상의 확률은 1에서 뺀 거. 그래서 0.25를 빼면 0.75가 된다. 자, 이렇게 여서상을 구하죠. 그러니까 뭐가 아닌 거. 거꾸로 우리가 이제 A의 확률을 구하기가 쉽다면 A의 여서상의 확률은 A의 확률을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는 거. 이제 그게 여사건의 하나의 여사건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건 다음에 한번 우리가 이항포에서 우리가 하나가 성공할 확률 아니면 실패할 확률. 그래서 실패할 확률은 성공할 확률을 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활용하기 위해서 여사건을 소개를 했습니다. 자, 다음 강의에서는 2절 얘기를 할게요. 마치겠습니다.